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그동안 사상 최고치다 언급만 했는데 데이터를 마주하니 확 다가오는 것 같죠. 먼저 지난 한 달간 아시아 증시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베트남 증시입니다. VN 지수가 8월 동안에만 14% 넘게 급등했고요. 그 뒤를 중화권 증시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선전이 두 자릿수, 13% 강세, 상해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까지 5%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우리 증시는 8월에만 2% 넘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28% 급등하던 모습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8월 증시 상승률 1위 베트남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들의 강세장 배경에는요, 바로 FTS의 신흥국 편입 기대감이 큽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FTSE는 베트남을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 신흥국 편입이 확정시되면 대규모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요즘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8월 들어 큰 폭으로 뛰면서 유동성 역시 풍부해졌습니다. 올해 3, 4분기 베트남 증시 양방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VN 지수는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고 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690선을 사귀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0.39% 하락하면서 16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열병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무인 전투기 등 중국의 각종 전략 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재료 소멸에 군사 관련주나 방산주들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해지수는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1% 내외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 시각 현재 3,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ETF에서는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ETF인데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늘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해당 ETF들 계속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주들이 상승에 상당히 위치한 모습 확인되고 있죠. 클린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테크, 솔라 액티브 등 현재는 1% 내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테마보다는 하락하는 테마가 훨씬 더 우세한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종을 했었던 차이나 과창판,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기술주들이 조금은 밀리면서 오늘 테크주들의 약세 2%대 가까운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합성 같은 경우에는 2%대 약세를 보이면서 만 원대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대만 거래소는 TSMC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해당 지위를 철회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수출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이런 소식에 대만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주의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그래도 지수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하락하면서 어느새 지수는 24,000선 공방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도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요. 이 시각 현재 24,0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시장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는데요. 김채윤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 그리고 유럽에서의 장기금리 상승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 선행 후에 방향성 결여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전장 123엔 하락한 42,186엔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뒤에 조금 주춤한 흐름이기도 한데 9월에는 어떤 흐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니케이 지수가 8월 중순에 고점을 찍은 뒤로는 조정 국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글로벌 증시의 금리 불안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각 9월의 월간 등락률을 좀 살펴봤을 때 11승 14패, 그러니까는 상승했던 달이 더 적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의 매 9월 달은 항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급등 이후
이후의 조정장은 올 9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연말을 향해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을 토대로 주가 지수의 완만한 우상향 전망 지속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면 10월, 늦더라도 내년 1월까지 한 차례 예상되는 BOJ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고 일본 경기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뒷받침하는 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기초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주는 포지션을 확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2개월 선행 EPS를 좀 보면은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최근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EPS 배널 순위 상위에는 증권, 은행과 같은 금융주랑 닌텐도, 소니, 산리오가 포함된 정보통신 그리고 그 외에 소재 섹터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정보통신, 소재 섹터를 중심으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일본 기업들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70% 급증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열풍이라고 해야 될지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일본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70%나 늘어난 건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쿄 증권거래소가 자본 효율성 제고, 그러니까 즉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이걸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섰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현금 흐름이 좀 여유로워졌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제도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일본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비교적 자유롭게 소각하는 분위기라서 유통 주식 수를 좀 줄여서 주당 가치를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한국은 소각 의무가 없고 이제 재매각 목적 보유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밤에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시장 금리 상승이 전 세계 이제 증시를 제약하기도 했던데요. 일본의 국채 금리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 일본 국채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 관심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투자 시 좀 유의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 일본의 국채 금리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투자 시에 유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BOJ가 시장의 최대 매수자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 여부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좀 안 되고요. 또 장기 금리의 급등 같은 경우는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고 국채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보다는 금리 레벨 그리고 BOJ 정책 시그널 좀 면밀히 보면서 접근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하자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한다면 장기 보유도 좋지만 유동성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 보유보다 유동성 관리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